안 좋은 쪽을 보호하려고 피한 그쪽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턱하면 남민이지 치과의사 남민입니다. 제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은 직장인분들의 턱관절에 생각보다 큰 부담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딱히 턱을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며 입이 갑자기 왜 잘 안 벌어지냐고 답답해하곤 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심코 했던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턱관절에는 무리가 될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릴 직장인 턱관절 생존 가이드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턱관절 건강을 지키고 퇴근 후 맛있는 저녁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하루 종일 심지어 잠잘 때조차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은 어딘지 아세요? 무릎, 허리가 아니라 바로 이 턱관절이에요. 말씀하실 때, 식사하실 때, 침 삼킬 때 등 하루 평균 3,000번 이상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턱관절에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이고요. 여러분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막 받고 특히 이제 막 주식이 떨어지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턱 근육에 긴장하고 버티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들어가는 힘이 무려 60kg에서 최대 100kg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습관, 아마 내 얘기네 하고 뜨끔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기에 관리하면 생각보다 쉽게 되돌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앙다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요거를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입시름이 많고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 위아래 이가 다 있으시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원래 턱이 건강한 휴식 상태에서는 위아래 치아가 1, 2m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고요. 우린 이거를 안정이라고 해요. 치아는 식사하실 때, 침 삼킬 때를 포함해서 하루 딱 총합해서 15분 정도만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집중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를 딱 붙이고 계신 분들 참 많죠. 그냥 치아가 닿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접촉이 1시간, 2시간 지속되면 턱 근육은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쳐버리게 돼요. 퇴근할 때 턱이 왠지 모르게 그냥 뻐근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혹은 이제 여기 옆머리가 뻐근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꽤 어려운 진료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금니를 꽉 물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강내과 진료실 앞에 창문이 눈에 딱 들어올 때마다 제 어금니가 닿고 있지 않은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이를 앙 다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잠깐 힘을 빼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닿아 있고요. 침 삼킬 때마다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을 체크하면 한 2-3번 정도는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에요. 턱관절이 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왼쪽 턱이 안 좋으니까 조심하려고 오른쪽으로만 씹는 거예요. 안 좋은 쪽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턱은 지렛대처럼 움직이거든요. 특히 딱딱한 음식, 깍두기 같은 걸 드실 때요, 오른쪽을 씹으면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 관절에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을 씹는 반대쪽 턱관절에 약 2배의 힘이 가해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보호하려고 피한 그쪽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한쪽으로만 계속 씹으면 양쪽 턱관절이 비대칭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2024년 최신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좀 불편하더라도 양쪽을 번갈아 가시면서 씹어주시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쪽을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오른쪽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오른쪽으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구강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여의도에서 진료하다 보면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은 기본이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딱 루틴이 있어요. 딱 하루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잔, 점심시간에 한 잔, 퇴근할 때 한 잔, 이렇게 3잔을 마시는데, 근데 커피가 턱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의 근육 긴장도들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씹는 근육은 교감신경 활성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커피를 마시면
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턱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수면 다원 검사, 실제로 잠자는 동안 뇌파와 이런 근육 활동에 측정하는 검사를 했는데요.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시는 분들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수면 이갈이의 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또 다른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하루에 8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수면 이갈이의 위험이 약 1.5배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물론 커피를 끊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못 끊고 저도 좋아해요. 일하려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다만 턱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보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밤 동안 턱이 받는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직장인 턱관절 생존 가이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이 악물기 멍 때리듯 어금니를 떨어뜨려 주시고요. 둘, 한쪽 씹기, 반대쪽 턱관절에 2배의 힘이 갑니다. 양쪽으로 씹으시고 아플 때는 아픈 쪽으로 차라리 씹으세요. 셋, 카페인 오후 이후에는 줄여보세요. 밤 이갈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것이죠. 만약 이미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가만히 있어도 턱 근육과 관자놀이가 불편하시다면 혼자서 참지 마세요. 이전 치료로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서 답답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명확히 찾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턱을 잊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웃고 맛있는 걸 마음껏 씻고 즐기는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어요. 턱관절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너무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주시고요. 모두 진심을 다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턱하면 남윤이의 남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